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이정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이낙연 총리입니다. 저희가 금주에 이낙연 총리를 모신 이유가 있죠? 네. 이낙연 총리가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차기 대선 후보 그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 계속 이제 랭킹돼 있으셔서 저희가 또 관심을 언제 갖고 모실까 관심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이번 주 31일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총리 임명된 지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저희가 겸사겸사 우리 이낙연 총리의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낙연 총리를 아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긴 했습니다. 워낙에 네. 얌전하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쑥 올라왔다가 네. 쑥 내려왔다가 뭔가 정말 잠룡처럼 움직이고 계신데요. 근데 이낙연 총리에게도 단점이 없으라는 법은 없죠. 네. 근데 문제는 단점을 찾기가 쉽지 상당히 않았다.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 관리를 너무나 철저하게 하신 분이라 솔직히 저희 놀랐잖아요. 네, 하면서 이 치밀함, 네. 자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언가 여기에 비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비밀 대해서 찾았습니다. 해보죠. 왜 이 총리가 이렇게 뜰 수밖에 네. 없었는지와 이 총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적인 것들이 연출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네. 우리가 찾았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낙연 총리 하면은 저희에게 항상 부드러운 느낌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첫인상 무서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무서웠는데 계속 보니까 네. 부드러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때는 이렇게 미소 짓는 표정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예쁘죠? 되게 너무 미소가 인자하고. 좋죠. 네. 네. 넥타이 한번 보세요. 너무나 깔끔하게 매줬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힘은 어디냐? 셔츠의 그 각과 이 힘인데 네. 빳빳한 저 셔츠 카라를 보고도 치밀한 분이시구나 네. 라는 거 옷만 봐도 느껴집니다. 근데 치밀한 안에 저 부드러운 미소 진짜 너무 보기 좋은데 네. 우리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까발려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하나씩 그거부터 까발려야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가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10년 꼼꼼하시더라고요. 넘게 네. 기자 생활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정계 입문하셔서 국회의원을 4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두 번 하신 줄 알았는데 네. 4선 하셨더라고요. 대변인을 5번. 놀랍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게 2000년 정도부터이니까 네. 지금 한 19년, 20년이 되셨는데 대변인 5번, 네. 국회의원 4번, 네 4번이면 4, 4, 16. 와. 그리고 이제 그 대단합니다. 이후에 전남도지사, 지금 국무총리 되기 전에 전남도지사 도지사까지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길, 또 공직자로서의 지금 뭐까지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입문하고 나서 정말 빈틈없이 자기 자리를 채우고 있는 네. 거예요. 논 적이 없어요. 논 적이 없어. 네. 와,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데 진짜 능력자 맞으십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항상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약간 좀 우세인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낙연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네. 그 이미지의 비밀이나 이미지는 정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도 까발려 드립니다. 먼저 저는 뭐 이제 이낙연 총리의 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강점은 바로 뛰어난 언변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기자들이 네.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좀 약하고 말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뭐 문무겸비했다 이런 것처럼 말과 글을 겸비하신 분이 아닐까 잘생기기까지 하고 싶어요. 네. 키도 크신 것 같던데 키를 안 재봤어. 프로필에도 네.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 진가가 가장 돋보이는 순간이 바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그렇죠. 그때 정말 이제 힘든 자리인데 모습. 너무 네. 당당했죠. 그분에 대한 장점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스피치적으로. 저는 일단 네. 너무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말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막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국회에서 오고 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고성에 때로는 정말 이런 뭐 질문과 혐오스러울 대답하는 때가 있죠. 그런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듯이 소리 높여서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 역으로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헉, 이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약간 충격과 반가움과 이런 게 왜요? 들었거든요. 일단 기존의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품격 있는 언어. 품격 있는 언어. 네. 그리고- 대정부질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국회의원이나 이런 들이 그, 예.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대부분 질의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공격적이고 대부분 이제 뭐 총리나 답변하는 방- 사람들은 방어하는 거의 건데. 방어하는데 기죽어서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뭐든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이 있더라. 되고 이러는데 네. 오히려 사실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품위 있는 무슨 돌직구를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날리면서 예. 질문 던진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말을 더 잊지 못하게 만드는 유튜브에 이 영상들이 짤이라는 많이 거죠. 있어요. 예, 그 예.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편집 때문 아닌가? 보면 볼수록 대정부 질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띄고 그 자신감이 넘쳐서 장면들을 저희 네.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느라고 쭉 이렇게 보는데 그 순간순간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답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민망한 느낌이 들어요. 영상 준비하셨잖아요. 영상을 잠깐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쪽 분이 질의를 하시는 거고 질의하시는 거고 답변하시는 이쪽 분이 거잖아요. 답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격수, 공격수, 수비수, 수비수. 예, 수비를 하는 그런데 상황인 거죠. 예. 답변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공격수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나도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지금 이 장면부터 나올 수 있으려나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 항상 질문을 들을 때 굉장히 경청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를 안 보고 네, 그 사람을 항상, 보는 게 핵심인 것 질문하는 같아요. 예. 걸 바라보고 있고요. 뭔가 화는 나신 것 같은데 화내지 않는 저 표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여유 있는 태도. 네. 그걸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스피치에서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그 이분만의 장점이 있나요? 네, 물론 뭐 있죠. 영상들은 네, 우리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는 걸로 네. 하고요. 어떤 실질적인 장점이나요? 예. 장점들 몇 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지막한 음성. 그래. 흔들림이 없이 네. 중후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이제 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톤을 높여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단 한 번도 톤을 높이거나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톤을 나지막히. 그러면서도 그렇지. 표정과 태도에서 굉장히 여유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예, 이런 태도뿐만이 아니라 말의 그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내용 자체도 그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거칠거나 막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공격이 돌아오나 반사 뭐 이런 그게 이제 느낌으로. 품격이 있는 스피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뭐 권위를 얻는 권위 법칙에도 그런 얘기가 네. 있죠.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매뉴얼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피치적으로도 중후함이 있으면 조금 감정이 좀 드러나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권위적인 이미지 그런데 상당히 부드럽게 네. 하는 이미지가 보이는 듯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품위 있는 돌직구 뭐 이럴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돌직구는 굉장히 날것으로 네. 거칠게 다가가는데 거기에 그 느낌이 너무 날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장할 수 있는 언변. 근데 이총리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뒷장에 보시면 네.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단어 선택에 대한 그 능력이 네, 좀 있지 대단하시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페이북을 통해서나 뭐 SNS를 통해서도 네. 워낙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도 공유하시고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오픈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수첩, 총리 수첩 일명. 예, 이래서 우리 인터넷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셨었거든요. 예, 이게 산불 났을 때 특히 그때 이제 강원도 화재 현장에 가서 이 하는 막 메모하시는 모습이 한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기도 근데 뭐 이 했고요. 사진은 네. 메모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용 예, 자체를 그냥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요게 돌아다녀서 이거 설마 이낙연 총리가 올리셨나 봤더니 그 보좌관인가요? 뭐 그분들이 요거를 네.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저는 이 예리하게 보는 이미지 전략가로서 우리 이낙연 총리가 좋은 평판과 좋은 이미지로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한 가지 비밀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어떤 걸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보좌관입니다. 네, 보좌관이 벌써 15년 차라고 하죠. 네. 15년 동안 이낙연 총리처럼 정말 꼼꼼하고 완벽한 남자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과 정말 합이 잘 맞. 찰떡궁합이라고 해야 될까? 찰떡궁합인 거죠. 15년을 그의 같이 치밀함을 했다는 다 거는. 맞춰줄 수 네. 있는 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진과 이렇게 행보들을 보시면요. 네. 물론 지금도 같이 가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진과 이러한 모습들 이낙연 총리가 직접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곁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저희도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센스 네. 있게 디테일하게 그 내가 모시는 분에 대한 장점들을 네. 찾아서 대중들이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핵심을 콕콕 찔러주는 네. 완벽한 보좌관이다. 진짜 얼굴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배우러 가야 될 것 또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국회 대정부질문 이때도 그 넥타이 컬러를 보면서 굉장히 뭔가 전략적으로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냥 묻잖아. 나 어떤 거 매야 돼? 이렇게 했다 그냥 주는 대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셨어요. 왜 붉은색을 네. 했을까요? 그게 이낙연 총리님의 생각이었을까요? 보좌관님의 생각이었을까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낙연 그런 총리의 부분이 마음을 함께 잘 전략적으로 읽을 줄 아는 함께하고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보좌관이 한 거라고 저는 정말 98% 네. 2% 도망갈 구멍 98%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낙연 총리가 저렇게 정말 빈틈없이 정말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찾는데도 네.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 평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절대 못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그 공격을 받는 질문들이 대부분 야권이잖아요. 그래서 야권, 그 자유한국당의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컬러가 네.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붉은색 계통의 그 넥타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중화되는 느낌. 저희 처음에 우호적인 보여줬던 느낌. 사진에서는 이제 네. 초록색. 네. 해서 초록색은 바른정당. 그렇죠. 네. 제 3정당까지도 네. 생각을 아우르는 해주는 느낌이 배려가 아닐까. 있었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특히 이제 붉은색 계통의 네. 물론 이제 파란색이나 다른 컬러를 넥타이로 쓰신 경우도 있었지만 붉은색 계열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게 무슨 전략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쉽지만 조금만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 당색의 넥타이 하고 오는 거 아시죠? 이분은 당의 색을 내서도 안 되고 질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꼼꼼하게 작성한다, 키워드를 뽑아낸다. 그 장점 안에 사실은 어쩌면 키워드를 뽑아내고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가끔씩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그 부분을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보완한 자신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보완한 그 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피치적으로도 분명히 질문에 대해서 답해서 그 질문한 사람을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그 부드러운 한방. 네, 부드러운 한방. 한방을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한 사람들이 공격당했다는 느낌을 갖기 애매한. 그러니까 화를 내기도 뭐하네. 네, 보는 사람들이 저희 솔직히 막말에 정말 이상한 것 때문에 속상하게 많은데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품격. 품격이 떨어진다. 저런 말을 하냐라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끼게 되는데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끔 하지 뭔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치적으로도 다른 액션을 취하지 확실한 못하게 디테일이 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적을 만들지 않는
화법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시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적을 만들지 네. 않는 화법을 갖고 있고 완벽하게 그의 치밀한 성격, 네. 완벽한 성격을 뒷받침해주는 보좌관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그 SNS에서 보여줬던 네네. 사진들이잖아요. 역시 아마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 사진을 보면 이낙연 총리의 강점을 정말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지금은 강점이지만 저희가 분석했을 때 성향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잖아요. 치밀한 사람들의 단점이면 약간 정이 안 간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 똑똑한 느낌, 너무 논리적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 뭐 너 잘났어 그렇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치밀함, 네. 친밀함, 그러니까 치밀하니까 친밀함이 함이 좀 떨어질 수 부족하다고 있는데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지금 부분을- 어느 누구도 이 총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행보가 있는데 SNS 활동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걸로도 직접 이미 하시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약간의 보좌관이 아마 힘이 있을 수도 정말 있겠죠. 여기저기까지 네. 꼼꼼하게 이제 챙기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재밌는 게 SNS를 통해서 뭐 네. 일반인들 선착순으로 해서 영화, 뭐 연극 관람 이런 것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런 것도 이벤트를 굉장히- 만들어내는 네. 거잖아요. 바쁘신 분이 친숙하게 언제 할수 이벤트 있는. 만들어내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일 하잖아요. 네. 보좌관님을 PI 전문가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 네.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막걸리 회동한 건 뭐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뒤에 사진도 준비돼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런 또 뒤에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뭐 네. 이렇게 마시는 모습도 있고 지속적으로 웃는 표정을만 네. 찍은 듯한 너무 네. 잘 아, 예쁘게 그다음 찍어주셨어요. 예, 막걸리 예. 회동은 여기 있죠. 네, 막걸리 회동에서 기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인데 네. 뭐 좋아 보이고 부럽죠.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이제 이 총리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과 이렇게 막걸리라고 하면은 맥주도 아니고 막걸리면 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서민적이면서도 또 훨씬 더 이렇게 마음 푹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같은 어떻게 보면 기자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자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나 또는 이제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이미지를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기자분들의 글과 입과 사진과 이런 것들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리랄까요? 뭐 이런 평상시의 부분도 관계 굉장히 관리가 잘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번째 비밀을 밝혀주신 거죠. 아니, 실제로 그 핸드폰에 그 연락처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 근데 그 10,000명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관리했길래 굉장히 관리 정말 철저하신 대단하신 거라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 사진 잠깐 한번 볼게요. 볼게요. 네. 전 사진 보면 이건 KTX 타는 사진이고 그 총리 임명된 후에 네. 해서 이것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것도 뭐 사실 어찌 보면 연출이죠. 연출인데 연출이 연출답지 않으면서도 연출인지 알면서도 참 훈훈한 네. 그런 보면서도 그냥 사진인 괜찮잖아요. 거예요. 네. 또 한 장면 여기는 기내 장면이거든요. 저기 브라질에 가셔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이것도 보좌관인가 비서실장인가가 올린 거예요. 보니까 이코노미석에 사서 저렇게 불평 없이 네. 열심히 업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스케줄상 네. 비행기를 빨리 타야 됐었고 네. 그때 이 비즈니스가 없었겠지. 네. 그러니까 워낙 네. 그 장관급 이상은 1등석 네. 뭐 이렇잖아요. 의전상. 맞아요.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 네. 타셔야 되는데 거의 국내선은 이제 이코노미를 네. 타는 경우가 특히 그때는 스케줄이 또 바빴다면서요. 네,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코노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너무나 뭐 불평 편안하셨다라는 없이 건데 일반인이 보면 왜 뭐 당연히 편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좋은 점만 네. 딱 부각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일하면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덮어둘 수도 있는데 요 한 컷을 탁 찍어서 공유했다는 네, 거. 그러면서 정말 이 총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또 우리가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 네. 친밀감을 또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PI가 효과가 얼마나 있잖아요.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고 네. 우리 보좌관이 근데 제가 이제 보좌관 이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서칭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보좌관 안 나왔죠? 이름이 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면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네. 그 자기 모시는 분만 정말 빛나게 하는 그 보좌관님 정말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의 비밀들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한 3가지 되는 것 같죠. 네. 기본적으로 언변에 언변, 뛰어난 품격을 언변. 넣을 줄 아는 그런 네.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관의 역량이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미래 느낌을 네. 부드러움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시키는 뭔가 장점으로 네. 하에 나갔던. 그래서 저희가 근데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이렇게 훈훈한 미담같이 장점들은 저희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뭐 약점이랄까요? 때로는 뭐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단점이 잘 없는 캐치가 게 되지 단점이에요. 않았어요. 네. 단점이 없는 게 근데 단점. 저는 굳이 이제 찾자면 청문회 때 위장전이 뭐 그 부인의 그죠, 뭐 그죠. 이거 예.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처세술 이제 있잖아요, 근데. 아들, 예. 미안하다고 바로. 그 대부분이 변명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요. 이러면 다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뭐 거기서 여하튼 깔끔하게. 이미지적인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그분의 청문회 얘기는 네.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네. 근데 그걸 잘 이미지적으로 부정적이지 않게 잘 해결해내는 게 이 사람의 능력, 이분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DJ도 너무나 예뻐해서 일화가 네.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 정치에 입문한 것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기자 시절에 그 DJ께서 기자들하고 뭐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토론을 하시거나 아니면 브리핑을 할 때 딱 보고 계시다가 이낙연 기자가 아직 안 왔으면 잠깐만 좀 기다리라고 뭐 이랬었다는 그런 일화가 사람을 정말 잘 있더라고요. 챙기는 분으로 네. 유명하시죠. 아마 그 인연으로 네. 정계 입문 좋은 인재를 볼 네. 줄 아셨던 분인 것 같고 그만큼 뭐 좋은 인재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점이 없다라는 건 단점 아닐까 계속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밀함으로 이제 그 만약에 연출을 하셨다면 진짜 만약에 대선에 나오시게 되신다면 그게 연출이 아니라 난 진짜 그 친밀하고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네. 정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긴 해요. 네. 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뭐 대선 얘기가 나오니까 대선 때면 이제 TV 토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마 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언변이 엄청 강점이 아마 될 그때 것 같아요. 굉장한 강점으로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조심스럽게 TV 토론 해봅니다. 때문에 떨어지신 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TV 토론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미국에선 사실 TV 토론으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의 영향이 이미지 좀 있죠. 수준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강점은 이 언변과 매력적인 네. 어떠한 그런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그리고 평판 자체도 너무나 제일 예쁘게 해 오셔서 TV 토론에서도 승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한 번에 역전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너무 듭니다. 빈틈이 없는 게 네.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분명 찾아내실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때도 우리 이 총리님이 갖고 계신 강점으로 잘 커버해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뭐 믿어보지만 네. 대선 현장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희 네. 이 총리의 셔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까 셔츠의 셔츠와 힘 얘기했는데 네, 셔츠. 네. 우리 이 총리도 똑같이 그 황 대표처럼 네. 황 대표, 네, 황교안 대표. 대표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 전략 할 때 그 항상 매뉴얼적인 포멀한 흰 셔츠를 하얀 흰 셔츠가 입는다고 거의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 황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나 약간 밀형이잖아요. 굉장히 네. 치밀한 느낌 또 굉장히 이성적인 느낌인데 그 이미지 화이트 컬러의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총리 역시 거의 대부분 이미지 컷이 화이트 컬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이미 이 총리의 화이트 컬러는 그닥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는 점. 아마 이 왜 부분이 그랬죠? 너무 다른-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색 전혀 없고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미 그 굉장히 우리가 치밀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렇고요.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부드러운 이미지, 때로는 위트 있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치밀함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저희에게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러니까 흰 이미지 셔츠를 전략적으로 계속 굉장히 잘 하고 입으신다라는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것은 뭐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 얘기할 때도 흰 셔츠가 이제 도드라져 보였는데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포멀한 의상 코드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하튼 뭐 열심히 그렇구나. 웃는 표정 때문에 셔츠가 안 보이나?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네. 이게 자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 작가님이 이름을 찾으셨네요. 보좌관의 성함이 최충규
님이시라고 합니다. 최춘규님 정말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아니 우리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 정리하죠.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정리한다면 저는 평판은 쌓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저희가 어떻게 꼬집어내고 까발리기에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기 어렵게 했던 부분들은 차곡차곡 2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의 평판을 잘 쌓아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라도 실망스러운 어떠한 것이 없기를 네. 저희는 기대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약점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약점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없는 게 오히려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조심스럽게 들기도 했거든요. 너무나 깨끗하면 네.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딱 네. 물감 딱 했을 때 더 네. 큰 배신감과 이런 역전의 어떤 느낌,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의합니다.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라면 더더욱 환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치밀함에 대해 저 이미지 전략가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나 조금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의 치밀함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했고요. 그게 그의 진짜 평판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금요일에 네, 핫한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